푸른밤 종현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는데요. 하루 중 가장 쓸쓸함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혼자 영화를 보거나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술을 마시거나 다양한 대답 사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하죠.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질 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관을 열고 들어서며 어둠과 마주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쓸쓸하다고 말한 사람도 꽤 많다는데요. 그래서 사람 곁엔 늘 사람이, 온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딘가로 돌아가는 중인 분들 계실 텐데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시간 맞춰 푸른밤으로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12월 2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8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홈이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좀 하루 마무리하고 듣기에 참 좋은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따뜻한 분위기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혼자 있으면 외로운 우리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나눴는데요. 온기가 필요한 어떤 순간, 그리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하루의 끝 이럴 때 푸른밤 오셔서 함께 좀 얘기도 나누시고 당장 하는 이야기에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쓸쓸함을 느낄 때 이때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기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눈치 보면서 들어갈 때 가족들 깰까봐 현관 비밀번호 치면서 들어갈 때 그 현관 비밀번호를 살살 누른다고 비밀번호 소리가 작게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괜히 살살 누르게 돼요.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뭔가 살금살금 도둑처럼 나의 집에 들어가서 내 방 문을 딱 닫았을 때 드는 어떤 내가 이러려고 이런 느낌 받죠 그때. 자, 수요일입니다. 덜러브 연애교실 열리는 날이죠. 백영옥 작가님 그리고 가수 이지영 씨 두 분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인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좋은 책 신사고, 이부자리,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KB국민카드, 서울사이버대학교, 유록스, 퓨어그린, 을지대학교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많은 분들이 샵의 노래로 참 익숙하게 들었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을 오늘은 이제
에디킴 씨와 이성경 씨가 함께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리려고 해요. 배우 이성경 씨와 가수 에디킴 씨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곡 자체의 어떤 분위기도 좀 달콤한데 이 두 분의 목소리가 엄청 잘 어울려서 전 놀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에디킴 씨야 뭐 물론 이 노래도 참 잘하시고 발음도 참 매력적인 그런 아티스트인데 이성경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시는지, 그리고 잘 부르는 걸 떠나서 되게 표현력이 좋은 목소리를 가지셨더라고요. 연기자 분이셔서 더 그런 표현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합이 너무 묘하면서도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곡이 맨 처음에 발표됐을 때도 참 차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었죠. 에디킴과 이성경이 함께 부른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 에디킴과 이성경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왔습니다. 샵의 버전도 되게 매력적인데 이 버전도 편곡이랑 다 재해석이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사연 좀 더 만날까요? 6327님. 지금 기말고사 채점 중인 교사입니다. 중급집 배달 문구같이 신속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반복되는 일이라 쉽게 지치네요. 그래도 곧 다가올 겨울방학을 생각하며 힘내려고요. 전국의 학생 선생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힘내십시오. 기말고사. 정말 하나의 마무리를 좀 상징하는 그런 시험인 것 같은데 또 이거 채점까지 깔끔하게 잘 하셔가지고 좀 뿌듯하게 추운 겨울을 이제 방학을 맞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지은님. 아까 언니랑 밤에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좋더라고요. 끝나고 출출해서 목욕탕 근처에 있는 24시간 2,000원 하는 멸치국수 집도 갔다 왔는데 개운한 몸으로 시원 칼칼한 국수를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쫑디도 멸치국수 좋아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멸치국수를 막 먹어봤었던 기억은 딱히 없는데요. 커서 처음 먹었었던 때가 강남에 되게 늦게까지 하는 멸치국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술 먹고 처음으로 이제 친구들하고 거의 뭐 밤새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그런 멸치국수 집을 처음 간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취해서 먹어서 그랬었나 봐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아침에 아니라 거의 점심에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직접 가서 사오진 않고 배달을 시켜서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시켜서 그런가? 좀 식어서 그런가 싶어서 한 이틀 정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먹었는데 어떻게 또 그 주에 또 갔어요. 근데 그때 먹으니까 또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해서 한참 있다가 친구들하고 또 모여서 술을 먹다가 취한 다음에 그곳을 또 갔는데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하면 멸치국수를 먹어요. 그전에는 잘 안 먹습니다. 좋아하는 맛이 좀 살짝 알코올이 들어가야 제 입맛에 맞는 멸치국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박세리님. 너무 불편해하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이제야 조밀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제가 있는 곳으로 온다네요. 아, 정말 출근하기 싫어요. 차라리 일이 힘든 게 낫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또 일하면서 많이들 있죠. 나와 잘 맞는 사람하고 함께 일하면 능률도 많이 오를 것 같고 뭐 일하는데도 그래도 뭐 힘들고 지칠 때 좀 서로 기대면서 힘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지 않네요. 쉽지가 않네요. 최연우님. 쫑디는 마크 정식이라고 편의점 메뉴 조합 알아요? 그룹 갓세븐의 마크 팬분이 만든 레시피라 마크 정식인데요. 저도 저희 학교 근처 제가 자주 가는 브리또 가게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해봤어요.
사장님께 볶은 고기 대신 튀긴 치킨 텐더를 넣어달라고 하고 모짜렐라 치즈를 추가하고 외지 감자를 넣고 매운 소스를 넣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에 레시피를 적어 조년 콤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학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글쎄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16,000명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맛있다는 글도 엄청 올라오고 성지순례 왔다는 글도 올라오고 사장님도 어리둥절 하시네요. 쫑디 이름을 붙인 조년 콤보. 뭔가 성공한 팬이 된 것 같아서 신나서 푸른밤에 자랑을 하러 왔습니다. 쫑디도 같이 신나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건 좀 되게 전문적이네요. 브리또를 만드는 방법을 연우 씨가 하나 더 만들어낸 거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또 넣어주셔서 홍보가 됐겠죠? 모짜렐라 치즈, 외지 감자, 치킨 텐더, 매운 소스 맛 없을 수가 없겠네요. 정말 맛있는 걸 이제 뭉쳐두셨기 때문에 이런 멋진 레시피를 만들어내시다니. 앞으로도 많이 드세요. 종현 콤보. 노래 들을까요? 라또 윈푸스의 젠젠젠세. 이 노래는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주제가입니다. 다음 주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출연하는데 이 곡 들으면서 기다려보죠. 똑같은 하루가 또 지나갈 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겠지. 라또 인푸스의 젠젠젠세 들으셨고요. 그리고 넬의 그리워하려고 해 이어 듣고 왔습니다. MBC FM for you. 하나, 둘, 셋. 푸른 밤 종현과 함께 1000 day 그 별 아래 우리 1000 time 가장 완벽한 키스 우리 둘만의 키스 푸른 밤 어느덧 우리 1000 day 언제나 여기에 있어줘 웃을 수 있게 꿈꿀 수 있게 푸른 밤 연인의 과거 연애사가 궁금하십니까?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데요. 잘못 건드리면 위험한 걸 알면서도 지금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연애하면 알고 싶어지는 판도라의 상자들 어디까지 열어도 괜찮은 걸까요?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을 알 수도 있는 시간이죠. 더 러브 연애교실 배경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솔로와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이죠. 더 러브 연애교실. 멈춰야 할 때, 가야 할 때를 알려주시는 연애 신호등입니다. 배경옥 작가님, 이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애 신호등. 건설미하고요. 궁금해요. 어디까지 알아도 되는 겁니까? 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니, 저는 그러니까 되게 네. 큰 교훈이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한 원칙을 갖고 있어요. 뭘까요? 절대 모르는 게 악이다. 제가 연애를 했을 때 초기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서 상대편 남자가 해주는 말하자면 전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굉장히 쿨하게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반응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제가 굉장히 그걸 재밌어 한다고 생각해서 더 막
리얼한 얘기들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떤 대화의 일환으로 사용을 했던 그렇죠. 거군요. 그게 이제 20대 초반의 일인데요. 저는 되게 쿨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 쪽으로 착각한 거죠. 완전히. 근데 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나중에 사람에 또, 대한 감정이 깊어지니까 그게 굉장한 트라우마로 아주 사후적으로 와요. 사후적으로 온다. 예,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아마 제 무의식 속에서는 그게 상처로 차곡차곡 쌓였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좋아지니까 그 어느 장소에 가면 이 사람이 여기 여자친구랑 왔던 데구나 뭐 이런 게 계속 떠오르고 환기가 되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자 그랬었어요. 저는. 나는 도저히 극복도 안 될 것 같고 아마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아차 싶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사과를 했고 그 이후로는 정말 한마디도 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무뎌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 고통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 그렇군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정 씨 좀 어떠세요? 저는 원래 그 뭐라 그럴까요? 타고났나 봐요. 예전의 기억에 대해서 제가 먼저 꺼내지도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누군가 내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상자가 열리면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재미있으니까. 맞아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꺼내도 저는 잘 안 들어요. 재미없다는 듯이 듣거나 그래서 재미없으니까 뭐 얘기도 안 해요. 제가.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저는 물어봐도 절대 얘기를 안 해주고요. 물어봐도 얘기 안 해주는 게 없었어. 좋아요. 전 여자친구 없었어. 마스크 쓰는 아니야. 거. 없어. 기억 나 안 없어. 나. 기억 안 나.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하시네요. 얘기하려고 안 듣고 있어. 나 게임할 거야. PC방 갈게. 안녕. 뭐 이런 식으로 댓글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렇고 이 태도, 연애 태도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 정말 권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자친구에 대해서 듣게 되면 잘나면 잘나서 너무 괴롭고요. 못나면 못나서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어쨌든 자기 마음에 뭔가 상처를 남겨요.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네.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네. 그걸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죠. 아니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할 어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깊게 만들기도 바쁜데 과거에 얽매인다는 게 무슨 말이요 대체.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왜 사람이 이렇게 상처가 나서 딱지가 이렇게 앉으면 왠지 그냥 떼어내고 싶잖아요. 떼어내고 싶죠. 떼어내면 안 되는 거 상처가 알면도 불구하고. 덧나는 걸 알면서. 제 말이요. 그게 또 인간 심리라서 흉터가 남는데 참 말입니다.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밴드를 붙이세요. 손이 안 가게.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남성 같은 경우에 직접 묻는다. 과거의 연애사가 궁금할 경우 직접 묻는다 39%. 여성 같은 경우엔 SNS를 통해 찾아본다 49.1%. 이런 또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연애 경험을 얘기하다가 다퉈본 적 있다. 남성 71%, 여성 72%.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남자, 여성 이렇게 만나니까 남성의 한 1.2%들은 싸운지 모르는 거죠. 그쵸. 자기는 싸웠는데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서 내가 싸웠던 걸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퍼센트겠죠. 70% 이상이 항상 이런 좀 안 좋은 파국으로 치닫는다라는 결과도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은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네.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 연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치 추억인 양 다 지난 일이지라며 뭘 그렇게 그것이 떳떳하다고. 물론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만 나의 지금 살아가는 사람한테 얘기할 만한 어떤 대화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자기 친구랑 나눠도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상대편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푸른밤에서 더 러브 연애 교실이다 보니까 제 개인 경험담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저는 좀 많이 해요. 예. 그게 또 이제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진정성이 있으니까. 진정성이 제 경험이기 느껴지죠. 근데 저의 옛날 막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은 만약 집에 있는 아내가 들으면은 자기한테 얘기 안 했던 것들이 막 드러날까봐 여기 방송 오는 걸 몰라요, 아직도.
종현 씨랑 지금 푸른밤 함께 사람도 모르고 예. 저 지금 아, 작업실에 있는 줄 알고. 예, 지금 푸른밤 하신 지가 거의 뭐 3년 가까이 돼 가시는데도 작업실에서 막 기타 녹음하고 막 이런 줄 알아요. 이지영이 그 이지영이 아니고 다른 이지영인 줄 아시겠네요. 네, 집에서 푸른밤에-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아니 지영 씨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코너 자체가 연애 코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거 되게 저희 굉장히 어머니한테 저도 수요일날 듣지 말라고 합니다. 위험한 저의 연애사를 어머니가 알고 아는 몰랐으면 좋겠어요. 저의 연애관을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그렇죠. 없거든요. 우리 종현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 깜짝 놀라세요. 아니 애가 이렇게 개방적이야 이러면서 놀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은 화요일 정도만 들으시라. 예. 뭐 그렇게 좀 시끌벅적하고 예. 막 웃고 목요일 막 음악 얘기하는 전문가인 척하는 그런 요일 들으시고 수요일은 좀 방송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오늘 들어가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요. 푸른밤 가족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이지영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푸른밤 홈페이지 코너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해주세요. 자, 그래요. 그러면 노래를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죠. 엑소의 For Life 듣겠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내게로 왔던 미스터리 너란 길 엑소의 For Life 듣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서울에서 제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달 전 모태솔로를 탈출해 첫 연애를 시작한 28살 남자입니다. 친구의 후배의 동생을 소개받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처음이다 보니 매 순간 긴장의 연속입니다.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여자들은 기념일에 민감하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디까지 챙겨야 되는 건지 도통 감이 안 잡히네요. 실은 사귄 지 50일 되던 날 여자친구가 목도리를 선물해줬는데요. 저는 아무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여자친구를 카페에 앉혀놓고 급하게 꽃집에 가서 꽃다발을 사와서 주긴 했는데요. 뭔가 이미 늦은 것 같고 여자친구가 서운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엄마 생신이셨는데 여자친구가 케이크를 사주면서 엄마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고맙고 마음이 예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여자친구 어머니 생신이 언제냐고 물어봐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저를 챙겨주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면 너무 미안할 것 같고 여자친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운하거나 속상해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친구들은 일일이 너무 챙겨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기념일마다 어떤 선물을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대놓고 물어보면 너무 낭만이 없는 거죠?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12월 31일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100일과 여자친구 생일이 하루 차이인데 따로 챙겨야 되는 거겠죠? 기념일은 얼마 단위로 챙겨야 됩니까? 100일마다? 여자친구의 가족들 생일은 어디까지 챙겨야 하죠? 부모님? 동생까지? 연애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우리가 화를 내세요. 아니, 나 뭐야, 지금 누가 이야기야. 지금 사연을 다들 꾸몄는데. 웃느냐고. 아 웃음 참느냐고. 샌드백 좀 주세요. 진짜 몇 대 때리고 시작하게 진짜 화 풀어야 될 것 같으니까. 뒤에 벽이라도 치세요. 와,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시네요. 28살이시라고. 저보다 한 살 형입니다. 뭘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형한테는 뭐라고 안 해도 제가 딱히 형이네요. 형이어서 형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났어요. 사연에 나이만 안 써 있어도 큰일 났습니다. 통성명 하기 전이니까요. 예, 제이님 연애 초보시네요. 그래요. 근데 사실 기념일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건 정말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다르죠. 근데 이분의 어떤 대처가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50일 되던 날 여자친구가 목도리를 선물해줘서 나는 50일을 챙길 줄도 몰랐고 이것이 이런 날이 되게 특별한 날인 줄 몰랐는데 이 친구가 목도리를 선물해 줌으로써 나에게 특별한 날이 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미안함과 보답으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꽃을 또 그럼요. 사다 줬잖아요. 이것 자체도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애 초보치고 80점 넘어요. 이 정도는. 센스가 있어요. 굉장히 센스 빨라요. 그 순간에 카페에 잠깐 앉혀놓고 꽃다발을 사온다. 이거 얼마나 로맨틱한 행동입니까?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떡하지 나는 못했는데 괜히 죄책감에 쌓이고 밥이라도 맛있는 거 먹어. 미안해. 밥이라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밥을 갑자기 맛있는 거 먹고. 기억이 잘 안 남거든요. 카페에 잠깐 앉혀두고서 꽃을 사오는 그 순간. 얼마나 열심히 또 뛰어갔다 왔을 것이며. 그러니까 꽃을 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남자친구의 모습 자체가 상당히 드라마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런 네. 좀 물어보는 질문도 어떻게 말해 연애 초보치고 굉장히 디테일해요. 지금 궁금한 게 많아요. 하나 이거 뭐 별걸 다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람은. 상당히 디테일한데. 속이 안 좋아요. 지금 네. 자꾸 너무 조목조목 물어봐서 하늘만 하네. 예, 짜증이 납니다. 네. 기념일을 얼마 단위로 챙겨야 됩니까? 100일마다? 너무 청문회 스타일이에요. 기념일을 얼마 단위마다 챙겨야 됩니까? 글쎄요. 두 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념일의 기준. 저는 우선 잘 안 챙겨서 기념일은 생일, 뭐 결혼 기념일 정도만 챙기고 예전에 연애할 때도 뭐 천일을 챙긴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뭐 생일하고 크리스마스나 새해 뭐 이런 거. 그런 거 잘 안 챙겨요. 오히려 그날 같이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예. 또 그 안에서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또 있긴 하니까. 네. 그때 만나긴 하세요? 그때요? 천일. 천일 때 예전에 천일 때 만난 것 같긴 해요. 밥 먹었어요. 서로 뭐 선물 안 사주고. 예, 근데 그것도 뭐 뭐 별로 좋은 스타일이 맞는다면. 근데 이제 사연자분이 지금 걱정이신 거는 여자친구는 좀 기념일을 많이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죠. 엄마의 생일까지 챙겨줬으니까. 50일도 챙겨요? 50일 챙기면 일찍 헤어진다던데? 아니 저는 이게 일단 이건 약간 문화 충격 50일도 챙기는구나. 근데 뭐 이럴 수 네. 있겠죠. 얼마나 상대방이 소중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 사연만을 딱 보면 기념일을 굉장히 잘 챙기고 꼼꼼하게 그런 걸 챙기면서 자기 존재감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내가 이 사람한테는 필요한 사람이고 기념일을 챙기는 정도와 그것이 관심을 측정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념일을 잘 안 챙기는 편인데 네. 그렇지만 상대편이 이런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 기념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건 또 아니거든요. 그죠. 상대방이 이렇게 또 뭔가 준비하는 그럼요. 것들을 보이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 상대편이 그런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일단은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자분 편에서는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오늘 사실 이거 좀 보다가 책을 찾아봤는데 좀 재밌는 걸 찾았어요. 그 남자들이 기념일 선물 고르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수치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영국 전투기 조종사의 출격 직전에 스트레스형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영국 전투기 조종사. 꼭 영국인가요? 미국도 그 조사는 또 마찬가지 영국에서 아닐까? 그 조사는 또 영국에서 진행된 건가요? 맞는 것 같아요. 영국 쪽일 것 같아요. 영국일 것 같네요. 예, 영국 조종사의 아니, 스트레스 그게 출격 뭐냐면 직전에 기념일을 위해서 선물을 고르는 전쟁 게 수준이라는 거죠. 거의 전쟁 예, 수준의 예.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파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파병. 기념일 그러니까- 파병 수준인 거예요, 지금. 왜 여자들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여자 남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쵸.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는 걸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굉장한 즐거움인 분도 계시거든요. 전 그래요. 근데 네. 반면에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책임감과 압박감과 그쵸. 이런 거. 엄청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물어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좋죠. 물어보는 엄한 거. 거 괜히 선물해가지고 센스 없다는 둥 화나잖아요. 선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스트레스에 이어서 상대방의 어떤 리액션으로 이거 말고 딴 거 살까? 이런 생각 후회와 함께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선물을 사는데 저렇게 말해? 실망감, 섭섭함 이런 게 또 카리스마 있게 또 자신감 패키지로 있게 들어. 물어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소심하게 물어보지 뭘 원하니? 말고 뭐 가질래? 뭐 손편지 가질래? 종이약 가질래? 그래서 뭐 돈가스 먹을래. 먹을래? 돈가스. 차라리 돈가스. 오케이 돈가스 가자. 가자. 이거 멋있잖아요. 경양식 가자. 괜히 우물쭈물만 오늘 좋다. 뭐예요? 외식 경양식이다. 내가 가자. 줄 수 있는 게 손편지밖에 돈가스. 없고 음식은 돈가스밖에 못 사주는데 이거보다는 자신 있게. 맞아요. 근데 사실 손편지 쓴 다음에 돈가스 먹으러 갈 수도 있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종이약까지도. 종이약. 종이약 접을 줄 아세요? 저요? 예.
저는 잘 접죠. 전 못 접거든요. 저는 그 종이학 못 접습니다. 거북이도 접고요. 대단하네요. 공룡도 접고요. 야. 공룡 알. 표창도 접고 다 접어요. 공룡도 몇 개 접으세요? 저 애기들이 알려줬어요. 저 표창 종이접기 뭐 한 이런 거. 50개까지 접어봤어요. 대단하네요. 일요일 날. 저는 종이약 500개까지 적어봤어요. 선물로요? 막 우리 때는 1000마리 적으면 막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막, 드래곤볼인가요? 막 좋아하는 선생님을 상상하며 막 생각하며 막 종이약 적고 이런 그 여학생들 세대시구나. 많았어요. 막 드러나네요 연식이. 고서에 나왔었는데. 근데 뭐 사실 고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네. 사실 이런 기념일의 기준이라는 건 서로 맞춰가면 되는 것 같고 네. 여자친구분이 많이 챙기시는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네. 좀 예민하게 남자친구분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셔서 신경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되게 발전적이네요. 이 두 관계는. 잘 되실 것 네. 같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잘 하실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걱정하는 게 내가 부담스러워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또 부담스러울까 걱정하는 이 모습도 되게 예. 발전적이잖아요. 예. 나의 감정선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선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연애 시절 때 돈이 좀 없을 때 네. 많이 없을 때 선물은 줘야겠고 해서 선물에 관련된 머리를 많이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생각하다 보면은 돈이 거의 안 들고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선물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있죠. 편지도 못 쓰니까 편지가 사람들이 뭐 좀 이상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예. 편지 잘 쓰면은 또 좋아해요. 편지. 또 백 작가님 지금은 회심의 미소를 날리고 계십니다만 글을 잘 쓰시잖아요. 백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편지를 딱 써서 주면 이거 나중에 또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 편지가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백 작가님의 손편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참 네. 역시 저는 재능이- 편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남자친구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걸 너무 또 많이 준다. 싫어한다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어찌 보면 남자친구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편지가 많이 오면 올수록 그렇죠. 나도 써야 되는 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답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에 답장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는 얼마나 돼요?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예. 편지를 손편지로 글씨도 못 쓰고 글도 못 쓰는 사람이 손편지로 답장을 해. 거의 이건 뭐 탱크 정도 아닐까. 파리에서 탱크 모는 사람. 예. 파리에서 탱크를 왜 몰아? 프랑스에서. 그러니까요. 파리에서 탱크를 왜 뭡니까? 스트레스가 그만큼 엄청나죠. 어마어마하다.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다가온다는 분명히. 거. 예. 그래요. 사연자분 그래도 마음이 예쁘신 분인 것 같으니까 네. 예쁘게 잘 연애하시고 푸른 밤엔 얼씬도 안 하셨으면 장난입니다. 장난이에요. 제가 너무 연말이고 해서 마음이 격해졌네요. 사연이 또 앞으로도 많이 있으실 텐데 잘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만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저희는 노래를 듣고 2부를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낙타의 아르로 오를라 듣고 광고까지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올게요.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책들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옥 작가님 그리고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들의 짧은 사연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3603님. 26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명 정지훈입니다. B 씨네요. 예. 그냥 이런 남자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예. 가명 정지훈입니다. 가명 B 씨, 정지훈님. 그 B 씨, 가수 B 씨의 네. 본명이 정지훈 네, 씨거든요. 예. 현재 약 3달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음. 술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술을 마십니다. 어우. 그래서 계속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술을 좋아하는 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술주정은 하루 종일 전화해서 했던 말 또 하는 겁니다. 이 술주정 때문에도 어떠한 이 헤어지고 싶다는 마음에 네. 불씨가 좀 커지나 봐요. 술을 매일 술을 좋아해서 또 약간 힘들 텐데 술주정까지. 건강에도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그럼요. 것들은 걱정이 될 수 있고 사실 술을 좋아하는 정지훈 씨였다면 예, 좀 같이 즐겼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다행히 우리 또 뭐 종현 씨나 저나 백 작가님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시죠? 잘 못 마셔요. 예. 네. 그래요. 뭐 예, 저 같은 경우도 헤어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매일같이 마셨다면 3달 전에도 매일같이 정지훈 씨를 만나면서 그때부터 술이 는 건 아닐까요? 정지훈 씨, 그 생각은 못 해보셨나요? 그 음주의 시작 본인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 의심, 그런 걱정도 한번 해보시길.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술을 좋아하는 남녀가 만나도 네. 술 먹는 스타일, 주종의 스타일, 그 분위기의 스타일이 또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게 안 맞아도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진짜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큰 취미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취미가 잘 맞으면 진짜 연애를 이어가기 좋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또 오는 마찰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이런 술 같은 거. 예, 이게 술을 정말 제 친구 중에 자기가 잘하는 것 중에 유일한 게 술 마시는 거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의 특기를 살려서 그렇게 안주를 잘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근데 남편도 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안주를 매일 만들어서 밤마다 남편이랑 마시고. 그런 분들 있으시죠. 예, 아주 부부금술이 좋아요. 그래서 두 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부분, 술 많이 마시는 거 문제일 수 있죠. 네. 둘 다 술을 잘 마시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취미를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쵸. 기회가 생기는 건데요. 근데 이분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술을 마시며 그리고 하루 종일 전화해서 했던 말을 또 한다. 이 두 가지 팩트인 거잖아요. 네. 그게 싫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 이유가 명확하고 그 두 가지가 팩트라고 하면 헤어지셔야죠. 그렇죠. 그 만약에 저는- 그 어떠한 네. 개선 방안이 없다면 내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헤어지게 되겠죠. 이 마음이 계속 커지다 보면. 근데 또 이 술을 좋아하는 건 너무 잘 안 변해서 제 주변에는 항상 그랬거든요. 술을 좋아하는 남자라고 하면은 인생에 커다란 충격적인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안 변하더라고요.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예, 네.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이것도 좀 의지의 문제일 수 있죠. 네. 정말 내가 정지훈 씨를 너무 사랑해서 정지훈 씨가 이제 술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난 너 매일 그렇게 술 마시면 못 만날 것 같다. 좀 줄여달라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인정이 되고 또 변할 어떠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면 연애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도 있을 거고요. 지훈 씨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서로 이제 타협을 해야겠죠. 술은 마실 때 나한테 전화는 하지 말아라 라든지 술은 마실 때 나한테 얘기는 하지 말아라. 네가 술 마시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싶지 않다. 라든지. 저 그런 적 있는데 얘기를 안 하면 더 불안해요. 그쵸. 어디 가서 그렇죠. 새벽에 또 막 집 못 찾는 거 아닐까. 얘가 집에는 들어갔나. 버스 타고 딴 데 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불안해서 그냥 만나지 마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헤어져요. 네, 다음 사연이요. 네, 8945님. 저는 저보다 7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2주 뒤면 30, 남자친구는 23인데요. 남들은 저에게 이제 결혼 생각할 나이라며 너무 어린 남자친구 군대까지 어떻게 기다릴 거냐고 뭐라고 하네요. 사귄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남자친구. 친구들 보란 듯이 군대도 기다리고 결혼까지 하고 싶은데 결혼이 이 친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오래 연애하는 법 없을까요? 허허. 이 너털웃음 뭐죠? 이 문자 맨 끝에 너털웃음. 허허. 이거 뭐죠? 너털웃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연륜이 또 느껴지는 문자네요. 허허. 네. 와, 허허. 네. 이런 껄껄. 이름 정말 오랜만이에요. 껄껄.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너털웃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7살 연하 남자친구와 함께하고 있어서 예. 또 군대 문제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나이 차이가 뭐 연애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아니지만 본인 생각하시기에 이제 본인에게는 어떠한 결혼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관계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개개인에 따라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예. 우선
나이를 떠나서 나이도 뭐 7살 차이라고는 하지만 나이는 그렇다 치고 둘이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우선 많이 다르긴 한 것 그럴 수 같아요. 있겠죠. 주변 친구들도 다르고 남자분은 또 군대 병역의 의무까지도 앞두고 있고 보통 30살, 37살 뭐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뭐 33살, 40살 크게 다르진 않는데 23살, 30살은 처한 사회적 상황이 너무 달라서 네네. 맞아요. 극복해야 할 일이 우선 너무 많긴 할 것 같아요. 결혼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예. 군대만 해도 어떻게 지금 만날 시간만큼 또 예.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시간 동안 내가 기다릴 수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또 마음이 어떨지는 사실 확실히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또 가봐야 아는 것인데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란 듯이 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싶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무슨 어리셔서 23살에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럴 수 100명에 있죠. 한 명도 안 네,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혼을 아직 생각하기도 전에 깊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전에 누군가 결혼에 마음이 있다. 너와 오랫동안 연애하면서 기다려서 결혼하고 싶다라 그러면은 당황 그리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고 아무리 사랑하는 누나여도 잠시 멀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어떠한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크게 다가온다면. 그냥 연애만 생각할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3살은. 네. 어쨌든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뭐 쉽게 꺼낼 수는 없으니까 나이도 나이일 것이고 남자친구분의 어떤 지금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학생인지 직업을 갖고 있는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서 예, 쉽게 얘기를 하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일단 2년이라는 시간은 서로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거 같아요. 예. 군대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유학을 간다든지 뭐 어떤 그렇죠. 이유가 있으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마음을 유지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오래 연애하는 법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래 연애하는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이렇게 많은 사이트를 보면 오래 연애하는 커플의 비결 7가지. 네. 뭐 5가지. 뭐 왜 이런 꼭 게 7가지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실나 게 숫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사실은 다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개인 각자의 환경이나 처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렇게 자기한테 적용이 잘 안 돼요. 대입이 그냥 쉽지 않죠. 이론일 뿐. 예, 그렇다더라 이런 느낌인데. 네. 근데 아까 지영 씨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요? 네. 그 역시 7살 대단해. 차이, 10살 차이, 20살 차이 이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사실 나이 차이가 그렇긴 한데 정말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다른 나이 차이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자분은 직장인인데 남자분이 학생인데다가 군대를 안 갔다 왔다던가 하면 만나는 사람이나 그리고 받아들이는 세상 그리고 밀도 사회적 관계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게 너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생활하는. 그건 사실은 나이 차이가 주는 어떤 갭이라기보다는 거의 그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 태도와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죠. 그런 나이대에 걸려 있으면.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런 류의 이야기였죠. 대단하군요. 멋있다. 네. 축구로 따지면 제가 어시스트하고 백 작가님이 골 넣은 거잖아요. 지금. 예. 대단합니다. 호흡이 너무 잘 맞습니다. 오늘 사연 몇 개, 지금 딱, 이걸로 총 사연 3개 소개했는데요. 해트트릭이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죠. 이지영의 겨울 for you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지영의 겨울 for you 듣고 왔습니다. 이제 코너 속의 코너죠. 편지 읽어주는 여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여성분이 보내주신 편지예요. 백영옥 작가님께서 읽어주시죠. 안녕. 이젠 널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작년 겨울 큰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던 우리. 내 기억엔 없지만 나중에 네가 그랬었지. 그날 내가 처음으로 너의 품에 안겼었다고. 우는 여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우는 날 보고 첫눈에 반했었다고.
그날 이후 우린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서먹한 친구 사이로 지냈는데 네가 유학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넌 내게 고백을 했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거절했던 나를 넌 몇 시간을 설득했고 결국 우린 사귀게 되었어. 서둘러 긴 시간을 버텨낼 추억들을 만들고 떨어진 후에도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집중했던 우리. 넌 내가 보고 싶다며 먼 이곳까지 날아와 주기도 했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 너에게 헤어지자는 얘기를 꺼냈고 넌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했지. 근데 있잖아, 나 그때 되게 못했던 말이 있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갔고 얼마 안 돼서 건강이 악화되신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어. 근데 자존심이 뭔지 네게 이런 얘기를 차마 못하겠더라. 그래서 귀찮다는 핑계로 헤어지자고 한 거야. 그런데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인사해줬던 너. 그 후에도 내 친구들에게 내 안부를 물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너에게 너무 몹쓸 짓을 해버린 내가 너무 미워서 너와 같이 만들었던 향수를 다 쓸 때까지 너에게 미안해 하겠다고, 그리고 이 향수를 다 쓰는 날 너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고 다짐했어. 그게 오늘이네. 이제 너에게 마지막으로 사과를 하려고 해.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우리가 함께 여행하던 그때 매일 밤 같이 푸른밤을 듣던 게 생각나더라. 혹시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편지를 남겨. 정말 많이 고마웠고 많이 의지했고 너무 미안했어. 부디 착하고 마음이 예쁜 사람을 만나길 진심으로 바랄게. 이젠 정말 안녕.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보내는 K님의 편지였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갑자기 향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제가 20대 때는 향수를 사는 게 뭐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사고 싶었던 향수를 그 당시에 거의 10만 원 가까이 주고 한 날 샀는데 그 향수 냄새를 맡을 때마다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아졌고 네. 빨리 이걸 다 쓴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다른 향수를 또 사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와, 향수가 진짜 안 달거든요. 맞아, 진짜 오래 쓰죠. 한통 쉽지 않아요. 쉽지 얼마나 않아요. 기다리셨을까. 크기에 따라 또 다르고 1년 1년은 좋긴 넘을 거예요. 하루에 습관에 따라 또 네 다르고. 번씩 칫 뿌린다고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매일매일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사람과 함께 했었던 향수를 매일매일 쓴다라는 게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향에 되게 민감한 편이어서 네. 만약에 누군가와 같은 추억을 가진 향을 제가 만약에 뿌린다면 그리고 저의 그런 향을 저의 일상으로 들여온다면 되게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향수랑 저한테는. 종현 씨 향수랑 대화할 것 같아요. 오늘 뭐 잘 하고 싶어? 있었네. 그건 아니고 되게 위험한 일일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저에게 향이 되게 향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존재여서 그리고 향수라는 이런 뭔가 나를 표현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약간 되게 비슷한 사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제가 외국을 좀 멀리 나가게 됐어요. 네. 근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향수를 샀어요. 남자 향수를. 그런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백화점에서 그 남자 향수를 사서 그걸 뿌리고 잤어요. 눈을 감고 있으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덜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수에 얽힌 얘기들은 좀 저한테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향수를 다 쓸 때까지 미안해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향수를 다 쓰는 날 그 남자와 함께 들었던 푸른밤의 사연을 보내기까지 여자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한테 마음 깊이 되게 미안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바르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진실과 진심은 참 다를 수도 있다. 진실과 진심은 좀 다를 수 네, 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참 간단치가 않구나. 왜냐하면 상대한테 상처를 덜 주기 위한 거짓말도 사람들은 때때로 하거든요. 사랑할 그럼요. 때.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랑 헤어질 때 쉽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네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근데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경계가 좀 불분명해요. 사랑에 있어서는 사실. 원래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는 네.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리고 사실 어떠한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명이 크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계기가 일어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은 서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쵸. 보니까 이게 둘이 하는 이야기니까 뭐 가해자 피해자를 쉽게 가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고 난 후에 드는 나의 미안한 감정들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얘기인 것 같아요.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좀 마음이 이래저래 복잡하시고 그리고 이 순간에도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이 가득 담긴 이런 사연을 보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푸른밤으로 사과하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 사연자분이 어떤 마음을 먹든 그래도 좀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이제 뭐 아까 뭐 가족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집안 사정이 안 네.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IMF 즈음에 그 제가 다니던 주변 음악하고 뭐 만화 그리고 책 쓰는 형들하고 탁구 모임을 한 5년 정도 지속을 했던 모임이 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저희 집이 이제 IMF 이후 타격으로 계속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크게 무너졌던 적이 한 번 네. 있었거든요. 그때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탁구 모임이 형들은 돈을 좀 잘 벌 때였어요, 다. 그래서 모임이 2만 원인데 탁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삼겹살을 먹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 그 형들이랑 만나서 2만 원조차 낼 수가 없었고 2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나가는 그 뭐 차비도 교통편, 있고, 그렇죠. 뭐 기름값 혹은 뭐 교통, 지하철비를 제가 수중에 갖고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참석을 못 하다가 형들이 전화를 했었어요. 왜 요즘 안 나오냐.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거든요. 형 너무 죄송한데 지금 제가 좀 돈이 없어서 못 나가요. 했는데 그 형들이 장난으로 들은 거예요. 그걸. 야, 너 나오기 싫다. 그럼 나오기 싫다. 그래서 그 2만 원 때문에 그러면서 되게 싫은 소리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때 저는 사실 내막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저 형들은 이해 못 하는구나. 나도 말하고 그 싶지가 어떤 않고. 순간의 어떤 그 절박함을 네. 저도 그 이후로 말은 안 했었고 상처를 크게 받았었죠. 2만 원 때문에 정말 내가 그 형들한테 욕 먹고 정말 탁구도 못 치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가끔 연락은 하고 지내는데 그 당시엔 어마어마한 저의 상처였어요. 네. 맞아요. 이게 사람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입장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서 오는 선택들을 서로 인정을 못하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사연자분은 지금 다 결정이 된 상황이고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진전이 됐으니까 그래요. 어찌 보면 계획적으로 이런 본인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길게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니까 네. 향수 다 쓰셨으니까 네. 지금 네. 새로운 향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본인의 마음을 조금 더 이제 달래줄 수 있는 새로운 취미생활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을 또 가지시면서 좀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방법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사람이랑 헤어지거나 어떤 사람이 있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냥 자기를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물건을 다 쓴다거나 이게 뭐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나 스스로를 좀 약간의 여유를 주면서 천천히 떠나보내는 방법도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필요할 네. 수 있죠. 네. 예. 혹시나 지금 만약이라도 이별을 하셔서 이런 무언가 저기의 상황 상대방을 뭔가 애도하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향수 방법은 쓰지 마세요.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향수를 작은 걸 사면 되죠. 쓸 때 한 번 쓸 미니어처? 하루에 향수를 삼시세끼처럼 향수 새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싹싹싹. 제가 향수를 거의 그런 식으로 뿌리거든요. 아침에 뿌리고
그리고 거의 밖에서도 뿌리고 들어가서 씻고서 전 잠들기 전에도 뿌려요. 원래 제 냄새를 제가 맡는 걸 좋아해서 자기 전에도 뿌리고 자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자, 그래요. 오늘도 연애 얘기 좀 많이 나눴습니다. 쭉 나눴어요. 다음 주에도 더 러브 연애 교실 계속되니까요. 연애에 관한 걱정, 고민, 모든 이야기들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푸른밤 홈페이지 더 러브 연애 교실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도 얼마 전에 지났고요. 네. 예. 상당히 언짢은 요즘입니다. 예. 네.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서 저는 좀 주변인들의 어떤 이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두 분 좀 어떤 연말이신가요? 요즘엔 저요? 괜찮으세요? 저는 또 1월 달에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또 내년에 빨리 싱글을 또 준비를 하다가 바쁘고 지금 녹음도 하고 있어요.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시는군요. 바쁘게 살려고요. 재밌더라고요. 박 작가님 좀 어떠세요? 요즘에 저는 좀 약간 장기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요. 좀 원고를 빨리 미리 써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두 분 다 정말 바쁘게 일하고 네. 계시군요. 역시 이럴 땐 1인가요? 알겠습니다. 종현 씨가 제일 바쁠걸요. 그러니까요. 얼굴이 반쪽이 돼서 이제 없어질 지경이에요. 아닙니다. 자,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상태의 나와 같다면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십 년 전 졸업식을 앞두고 학교에서 진행된 행사가 있었다. 1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떨지, 어떤 꿈을 이루었을지 종이에 써서 타임캡슐에 봉인하는 것이었다. 당시 급하게 쓰느라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썼기에 그 꿈을 이루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좋아했던 일을 썼던 건 분명하다. 어쨌거나 지금 그 업계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말이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에 대해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똑똑하게 일찍부터 미래를 꿈꾸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10년 전 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을까?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에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나의 모습을 다시 그려보게 된다. 어느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가 있다. 연세가 80이 되신 한 할아버지께 기자가 질문했다. 80이 되신 나이에 영어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내 나이 70이었을 때 내가 80까지 살 줄 알았더라면 아마도 70에 시작했을 걸세. 지금 내가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90까지 살게 된다면 그때 또다시 후회하지 않겠나?
10년 전의 아쉬움을 그냥 아쉬움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설계해본다. 이번엔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담아서 이룰 수 있는 가능한 일들을 하나씩 계획해 봐야겠다. 그럼 지금 내가 꿈꾸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꿈을 위해 다시 시작하자. 생각나니 졸업식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에서 하루의 끝, 오늘은 김장근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전람회의 10년의 약속이었습니다. 네, 사연 소개를 하면서 10년 정도의 어떤 시간의 무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년 전에, 약 10년 전에 데뷔를 했으니, 좀 한 해가 넘어가는 이 마당에 생각을 좀 해보자면, 그때도 이제 데뷔 막 했을 때였고 여기저기 인터뷰하면서 그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되게 식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되게 늘 많이 하거든요. 1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이라든지 10년 후에 어떠한 자리에 있고 싶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저의 길을 정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만족스럽긴 하지만 그 외에 또 인간적인 부분, 삶에 대한 부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추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돌아보니까 되게 무책임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심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의 10년은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어쨌든 10년 후에 나의 모습, 10년 후에 나의 꿈, 10년 후에 나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절히 생각을 하면서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노력들, 필요한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챙겨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이번 연도 보내기 전에 짧게나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장근님에게 마스크팩 보내드릴게요. 사연 좀 더 만날까요? 8025님, 커피를 마시다가 든 생각인데요. 전 참 끊임없이 중독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담배를 끊자 커피에 중독이 되고 커피를 끊자 디저트에 중독이 되는 식으로요. 중독은 끊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쫑디도 중독된 게 있나요? 저는 1이요. 끊을 거야. 어떻게든 끊어낸다 내가. 글쎄요. 1 좀 중독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딱히 중독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뭔가 이제 중독이라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를 좀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혹은 그것 때문에 어떤 뭐랄까 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게 과학적인 수치로 나오는 중독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신적인 어떤 중독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딱히 저는 삶에서 중독된 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어떠한 거를 이제 참아봐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줄여봐야지, 참아봐야지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실패한 경험이 딱히 없어서 얼마 전에 되게 달콤한 거 엄청 많이 먹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거 어찌 보면 그때 당중독 당중독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1592님,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정들었던 원룸을 정리하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오랫동안 함께했던 공간을 떠나오니 뭔가 허전하고 이젠 원래 지냈던 진짜 집이 어색한데요. 아직은 실감이 안 나지만 곧 다시 적응이 되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집이 진짜 집이 조금은 어색한 이 순간이 저 좀 이해가 가요. 저도 이제 숙소 생활 하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혹은 숙소 생활을 하다가 명절이라든지 뭐 그럴 때 이제 집을 찾았을 때 되게 어색한 거예요. 내 방이라는 그 방이. 그리고 사람이 그곳에 많이 있질 않으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공간이 되게 뭔가 싸늘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 방이 추웠었던 건지 보일러를 그쪽을 꺼놔서 그런 걸 수도 좀 있겠지만 사람이 잘 안 들어가니까 좀 어색한 기분 뭔지 이해가 갑니다. 저 이거 적응하는데 좀 걸렸거든요. 이제 숙소 생활 끝나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방에 적응하는 거 좀 걸렸었는데, 그 적응하는 그 시간도 나름 재밌긴 하더라고요. 설렘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만나면서 좀 살갑게 구는 연습을 하는 것도, 그리고 그간 못했었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1592님도 그런 좀 즐거움들을 느끼시길,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3515님, 큰아이가 감기로 열이 나네요. 오늘 잠은 다 잤어요. 푸른밤을 들으며 지금 생강청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쫑디 목소리 들으며 길어질 이 밤 힘내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걱정 많이 되시겠습니다. 생강청, 이게 또 생강이라는 음식 자체가 또 목에 좋다고들 하니까 배랑 생강 이렇게 같이 해서 뭐 차도 만들고 즙도 만들고 하는데, 그래요. 아이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생강청 마시고 또 먹고 빨리 나아졌으면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요? 청 이런 거, 도라지청 이런 것들, 설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넣어서 졸이면서 만드는 건가요? 동시에 넣어서 이렇게. 그럼 옆에서 좀 하지 않게, 혹은 뭐 눌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주고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예, 정말 고생하시면서 하시겠네요. 5016님,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대학 졸업 후 처음 들어갔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매일 일찍 출근하느라 푸른밤 생방은 못 듣고 매일 자기 전 푸른밤을 다시 듣기로 듣고 자곤 했는데,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요. 아직 어린 나이니까 괜찮아. 다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솟아나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감추기가 힘드네요. 한 1년은 백수 생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멘탈 잘 추스르고 지낼 수 있겠죠? 앞으로도 마음이 힘들 때면 종종 푸른밤을 찾아올게요. 항상 그 자리에서 쉬러 오는 저를 꼭 맞이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좀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정비를 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어느 정도 나에게 좀 여유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생각할 시간과 다른 어떤 다음 스텝을 준비할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죠. 푸른밤에서 쉬다 가시길 바라겠고요. 언제가 됐든 푸른밤은 여기 있으니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기영의 자연의 법칙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록시트의 Listen to Your Heart 입니다. 록시트는 아바, 에이스 오브 베이스 등과 더불어 스웨덴을 대표하는 뮤지션이죠.
기타리스트 페르 게슬과 보컬 마리에 프레드릭슨의 혼성 듀오로 영화 귀여운 여인에 삽입된 노래 It Must Have Been Love, 이 곡으로 유명해졌는데요. 1988년에 발표된 이 곡 Listen to Your Heart, 이 곡은 당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던 록시트의 히트곡 중 하나죠. 마음이 하는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기 좋은 시간, 록시트의 Listen to Your Heart 끝곡으로 같이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